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서 이제는 이행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했습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의 노후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또 시도지사 재량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과 성범죄 의혹 등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을 어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클럽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역삼지구대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취객을 구하다 숨진 여성 소방대원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심사를 부결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게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2도에 머물러 쌀쌀하겠고 수도권과 충북, 전북에서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양자간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전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빼고 북미 양자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다음 주 열릴 북미 추가 실무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실무 협상에서 북미 양자 간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 채택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는 한국전쟁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이 아니어서 전쟁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뺀 채 북미 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실행해 북한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 이행과 그에 따른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That risk so that we can get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as well.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 실무 협상을 위해 이번 주말 아시아로 협상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다음 주 회담지인 하노이에서 협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만큼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과 관련해 징계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한 이종명 의원에게는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은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에 나선 만큼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공식 징계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한국당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종명 의원의 제명이 안타깝다면서 자신은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이종명 의원은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의원총회와 투표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또 의원직 유지도 가능해서 여야 사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쇼맨십 징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당적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당 내 기류와 높은 가결 기준을 감안할 때 제명 결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의원들 간 싸움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며 동료 의원을 제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가결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역사적 망언에 한국당이 쇼맨십 징계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징계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은 야 3당과 협력하여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제는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MBN이 보도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국회 특혜 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아들을 입법보좌원으로 등록해 자유로운 국회 출입에 의원 사무실까지 사용하게 한 박순자 한국당 의원을 향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업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들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아들이 국회에서 뭘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합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아들에 대한 특혜를 넘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윤리위 회부 등 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아들이 이용한 국회 사무실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도 아닌 명백한 배임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이용한 사무실 비용은 추정해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기회에 아예 입법보좌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입법보좌원 문제에 대해 의원실 스스로가 자정해야 할 문제라며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문제가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가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통구이라고 표현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시민에게 여당 의원 보좌진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한 60대 남성이 국회 안 잔디 마당에서 자신이 가져온 차량과 부탄가스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특활비 등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실 소속 비서가 이 남성을 통구이라고 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은 의원실 소속 비서 이모 씨는
자신의 SNS에 이 남성의 사진을 올리면서 통구이가 됐다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이 남성이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호소문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선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이라면서 심장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라며 분신자살, 쥐불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씨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고 당사자와 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병은 의원실 관계자 역시 해당 비서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시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점포 8개가 불에 탔고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사방이 뿌연 잿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상가 사이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인근 6차선 도로가 출동한 소방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기가 나서 옆에 은행까지 전부 다 보이질 않았었죠. 어제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을지로 4가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개 점포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물점 안에서 투명 아크릴판을 절단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집 내부 1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동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 25분쯤에는 전남 곡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전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올마부터 임야 2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다연장 로켓 천물을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빼내던 중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산 능선 너머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대전 외삼동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강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내부 직원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작업 준비를 위해서 3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준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불길은 4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작업장별로 두꺼운 방호벽이 설치돼 연쇄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빼내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기관에서 일부 공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양육 문제 때문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아내가 남편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은 전체 살인 사건의 무려 20%에 육박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2일 밤 11시 25분쯤. 이혼한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과 부모님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7세 남성 A씨가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이혼한 전 아내와 전 장모, 장인을 찾아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술 2병을 마셔 취해 있던 A씨는 결국 장인에게 제압당했고 이 과정에서 A씨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흉기 난동 아니에요. 가서 그냥 종료됐어요. 경찰 있는 데서 끝났어요.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과거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에서
전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협박하다, 끝내 주차장에서 살해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지난해 말 가정폭력 방지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은 아직도 전체 살인 사건의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마약 투약과 성범죄 논란의 중심에 선 강남 버닝썬 클럽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클럽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란 박스를 옆에 두고 서울 역삼지구대 내부 CCTV 영상 기록 등을 살핍니다. 지구대 밖에선 순찰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규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서울 역삼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관 유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원본 하드디스크 이 정도 등을 이제 압수해서 경찰은 동시에 마약 투약과 성범죄 의혹의 중심에 선 클럽 버닝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제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발부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클럽 내 마약, 유착 의혹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CCTV 등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을 고소한 김상규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경찰 유착 의혹 등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유혹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지은 씨 측은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그제 자정 무렵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의 SNS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불명예를 평생 안고 살아갈 아이들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힌 민 씨는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이제 두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부인 민 씨가 강조한 건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닌 자신과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 씨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돕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대위는 민 씨가 말한 내용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으로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중 가장 큰 관심사인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한 공판도 시작됐습니다. 이 지사는 강제 입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 진단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을 다룬 재판부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정신질환이 없었던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닌 합법적인 강제 진단이었다며 맞섰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사건에 대한 증인만 40여 명에 달하고
사건 기록도 방대해 이번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유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여기서 검찰은 실제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환경공단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한 건데 문건에는 임원 2명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임기가 남은 임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공표했던 내용에 좀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사표 제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사퇴를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인공적인 임신 중절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5살에서 44살 여성 10,000명을 조사했더니 756명, 그러니까 7.5%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 더 분석해보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0.3%가 낙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임신을 했던 여성 중에서는 10명 중 2명꼴로 낙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상대로 학업과 직장, 즉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다는 답이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경제사정상 양육이 어려워서가 32%, 자녀 계획에 어긋나서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낙태 건수는 5만 건으로 2005년 34만 건의 7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정부가 집계하는 낙태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75%가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의료계와 여성들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대쪽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실태 조사가 발표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역대 3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첫 조사 때 정부의 추정치는 연간 34만 건, 반면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만 건으로 봤습니다. 현실과 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의사 쪽에서 볼 때도 낙태 행위가 위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산모를 위해서 시행해 줄 수밖에 없는. 찬반 여론은 더 첨예해졌습니다. 남자랑 같이 실수를 한 건데 여자만 처벌을 받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태죄 폐지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길게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90여 명을 만났습니다. 자영업자만을 위한 간담회는 역대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위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초청에서 번번이 빠졌던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되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4대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들은 비상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취객을 구하다 숨진 한 여성 구급대원의 유족이 위험 직무 순직,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다 숨진 것을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에 동료 소방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한 취객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의 머리를 연이어 가격합니다. 공모를 해봐야고 결국 500만 원으로 끝나는데 500만 원 떼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영상을 찍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만 계세요. 야, 너 지금 나와 장난하냐? 충격과 스트레스에 따른 경련과 구토, 심한 딸꾹질을 호소하던 이 여성 구급대원은 결국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는 그제 고 강현희 구급대원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심사에서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을 전해들은 동료들은 충격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즉사해야만 인정을 해주나?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 같은 데도 일반적인 진료하고 응급실에서 진료는 다르잖아요. 응급실에서 유독 막 의사나 그 간호사들한테 폭행이 많고. 동료 소방관들이 정부 청사 앞 시위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이 같은 결과가 통보되면 반발의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역 내 치안 활동을 국가경찰이 아닌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미 제주도에선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적용된 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순찰이나 음주 단속, 가정폭력 등 지역 내 단순 치안을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온 자치경찰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적용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12만 명의 국가경찰 중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앞세웠지만 방대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줄이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임명권을 부여하면서 중립성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역 유지들의 사병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도적 설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자녀를 계집에 가둔 아동학대 현장이 발견돼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0년간 9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희생 여성들을 그린 스케치도 공개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외진 곳에 따로 떨어진 미국 텍사스주의 한 주택. 이곳에서 5살과 4살 된 남매가 계집 형태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게 현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보다 더 어린 3살과 1살 형제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영양실조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You don't know, and I guess you never know what people are doing inside of their homes. 아이들은 장기간 비위생적인 곳에서 지내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월에는 LA에서 자녀 13명을 집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부부가 체포돼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24살 동갑내기 부부를 아동학대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 연쇄 살인범이 자신의 손에 희생된 여성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그린 스케치입니다. 40년 동안 9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최악의 연쇄살인범 세뮤얼 리틀이 직접 그린 것으로 스케치 속 피해자는 모두 여성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리틀의 자백을 토대로 50여 건의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은 수십 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스케치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14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이 온통 흰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눈사람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Очень необычно было. Открыл шторы и совсем увидел не то, что ожидал. То есть зима опять к нам верну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что было вчера. 차량은 도로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제설차만 분주히 오가며 쌓인 눈을 치웁니다. Чудесно, что такая погода, конечно. Проехать трудно куда-то. Вот на машине сегодня утром ездил, очень тяжело.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틀 동안 내린 눈은 강설량 기준으로 17mm로 1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입니다. 만여 대의 장비와 6만여 명의 인력이 제설 작업에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프로농구 포스트 시즌을 놓고 경쟁 중인 KCC와 오리온의 대결에서 KCC가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리하며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 전자랜드는 3위 LG를 꺾고 홈 14연승을 달렸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1쿼터 시작과 함께 이정현이 3점 슛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산뜻하게 출발한 KCC. 본격적인 경기력은 2쿼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으로 오리온의 공격을 봉쇄한 KCC는 빠른 속공으로 차곡차곡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2쿼터를 단 5실점으로 막으며 승부의 균형추를 가져온 KCC. 후반 들어 오리온이 연달아 외곽포를 성공시키며 추격했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4쿼터 한때 25점 차까지 달아난 KCC는 5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DB, 오리온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 전자랜드와 3위 LG가 만난 인천에선 전자랜드가 3점 슛을 앞세워 찰스 로드의 부상 공백을 메웠습니다. 1쿼터에만 파치가 3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한 전자랜드. LG는 이에 맞서 메이스와 김종규로 앞세우며 반격했습니다. 4쿼터 중반까지 팽팽한 접전을 이어오던 양팀. 경기 막판 정효군이 연속 3점 슛을 성공시켰고 결국 경기는 전자랜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홈 14연승째를 이어간 전자랜드는 LG와의 격차를 7게임 차로 늘렸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밸런타인데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이런 술집은 어떤가요? 여느 바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한 이곳.
하지만 이 술집은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이별을 테마로 한 곳입니다. 옛 연인에 대한 기억을 메모지에 적어 남기는 공간도 있고요. 우울함을 달랠 수 있는 달콤한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모두 이곳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이를 잘 지킨 덕분에 목숨을 지킨 이들이 있는데요. 역시 안전 제일입니다. 미 오클라호마의 한 고층 빌딩. 남성 2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런 건물 외벽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다행히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어 더 큰 사고는 면했는데요. 무사히 구조됐다고 하니 한 번 더 다행입니다. 여기 아찔한 사건이 또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화면 함께 보시죠.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내린 강도 둘이 서 있던 여성들을 습격하는데요. 이때 한 여성이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자 그대로 차로 끌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곤 막무가내로 차를 출발시키는데요. 가방 지키려다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역에도 눈이 내려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눈은 오늘 오전 9시쯤 잠시 멈췄다가 오늘 오후 3시쯤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 산지에 1에서 3cm,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에 1cm 안팎 정도입니다. 한편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경기와 충북, 대전과 세종, 전북과 광주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추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2.8도, 대전이 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다만 눈이 내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2도, 춘천이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되었는데 이미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습니다. 도로가 무척 미끄러우니까요. 오늘 출퇴근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